사실 이제 그 김요한 박사님으로부터 제가 이 오늘 사람 책 읽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듣고 인생 삶이 별로 없는데 뭐 얘기해야 되나 사실 이제 걱정도 되고 농담이지만 이렇게 적은 사람을 두고 강의하는 것도 힘들죠. 보통 이제 제 강의를 한 700명, 800명 정도 두고 많이 했었는데 그때보다 지금 훨씬 더 들려요. 어쨌든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추진 시간 속에서 단지 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빨리 태어나서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먼저 인생을 걸었기 때문에 그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얘기하시는 거리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것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생각을 바꾸면 팔자도 고칠 수 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전해주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 얘기예요. 생각을 바꾸면 팔자도 고칠 수 있다. 되게 이제 팔자 고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생각을 바꾸는 것은 되게 힘들어요. 근데 사실은 생각을 바꾸면 팔자가 정말 고쳐져요. 한번 생각 바꾸는 거 한번 해봅시다. 세상이 되게 다 돌아가는 일들이 이분법 적에 대해서 많이 돌아가죠.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되는데 생각을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세상이 완전히 틀릴 수 있다. 또는 세상이 완전히 맞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일반적인 일들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생기기도 해요. 근데 이제 사람하고 관계에서 어떤 사람이 얘기를 듣다 보면 저 틀린데 그런 생각이 한번 들고 나면 그다음부터 그 사람하고 얘기도 하기 싫어지고 만나기도 싫어지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는 거야. 우리가 생각했을 때 고장난 시계가 어떻게 맞을 수 있나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상하게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참 살아가기 참 쉬울 수 있어요. 저는 이제 고향이 경상북도 문경입니다. 아주 촌동네죠. 어릴 때는 물이 파랗다, 맑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물론 이제 아주 어렸을 때는 물이 깨끗하고 좋았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마을 주변으로 탄광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온통 내려오는 물은 완전히 이제 흙탕물도 아니고 석탕물이 내려오는 거예요. 시커멓게. 그래서 여러분들 태백 황지 이런 데 한번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옛날 탄광이 있을 때는 흰 이런 드레스처를 한번 입고 나가면 조금 있으면 새카매집니다. 그런 아주 깡촌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살아보다 보니까 내 안에서 이제 항상 뭐가 있을까 하면 형제가 6남매인데 위로 이제 형님 2분 누나하고 밑으로 여동생 2명 이렇게 있는데 살아오면서 이제 집안에서 중간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열등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형님들은 또 공부를 좀 잘하고 나는 이제 공부도 좀 잘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내 스스로 이제 열등감 같은 게 많아요. 근데 그거를 참 회복하기가 대단히 어려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을 극복한다는 건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극복하게 되냐면 열등감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을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늘 앞으로만 막 열심히 달려가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은 내한테 앞으로 막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내보고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등을 추구하고 있는 세상의 세계에서 열심히 막 달려가고 있는데 나는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거의 꼴찌 수준이잖아요. 그죠? 근데 갑자기 뒤로 돌아가니까 내가 몇 등이 되는 거야? 꼴찌가 갑자기 1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어떤 열등감이나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상대적이니까 열등감이 없는 사람을 만나면 반대적으로 상대적으로 가면 열등감이 없는 사람이 되죠. 근데 내가 항상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세계에 속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 만나서 내가 열등감을 벗어날 방법이 보여요. 그래서 내가 참 어릴 때 이렇게 자라오면서 그 열등감을 벗어나는 게 굉장히 힘들었지만 또 그런 분을 한 번 만나니까 금방 또 열등감을 또 해소하고 2004년도인가 기억이 되는데 그 아테네 올림픽에서 아주 기가 막히는 사건이 하나 일어났어요. 마라톤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1등 달리는 선수가 있었어요. 그 계속해서 이제 25km, 35km 조금 더 가서 거의 이제 42.195니까 결승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1등으로 달리고 있는데 그 정말 남자인 아일랜드 사람이 전통 복장을 입고 나와가지고 1등하고 1등으로 달려가고 있는 선수를 에워싼 거야. 그러다가 갑자기 이 1등하고 달리는 선수가 에워싸서 못 가게 하니까 못 달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마라톤이라는 것은 호흡법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한 1분, 2분 이렇게 멈추고 이렇게 있으니까 뒤에서 따라오던 사람은 계속해서 전진해서 가고 자기는 이렇게 막아서서 이렇게 못하고 있는데 그때 어떻게 될까? 최주현 씨. 그 상황에서 어떻게 될까? 어떻게든 힘으로 뚫고 나가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후별 때까지 기다릴 수 있죠. 근데 이 선수가 그 마라톤 끝난 뒤에 닉네임이 붙었는데 그 닉네임이 비운의 마라톤은 리마 브라질 선수였는데요. 이 선수가 이제 거기 갇혀져 있으니까 더 이상 뭐 마라톤 하자 되게 되다 보면 체격이 약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 뚫고 못 나오는 거야. 근데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이제 말려서 뜯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때 아마 대부분 자기보다 뒤처지고 있던 사람 다 앞으로 갔으니까 특히 한번 포기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뛰었어요. 계속 뛰었어요. 뛰었는데 1등이 골이 날 때는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안 쳤는데 이 사람이 3등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관중들이 기립박수를 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는 금메달을 따지 못했지만 그 포기하지 않았던 한 인생, 그 인생을 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오고 외국에 돌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자기 인생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용기를 불어주고 아주 멋진 사람을 했죠. 제가 이제 오늘 첫 번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을까 하는 것에 대한 물음표를 좀 던져봤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6남매로 태어났으니까 내 인생이 왜 태어났을까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갖기 대단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형님들도 있고 동생들도 있고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뭐 크게 부각되지도 않았고 있으나 마나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뇌라는 존재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뭐라고 그러나 인식되지 않고 없어지게 되니까 내 인생이 이제 무슨 이렇게 목표란 게 안 쓰는 거야. 그래서 목표란 게 없으니까 뭐 대충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삶을 좀 대충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에까지 계속해서 인생을 그렇게 막 적극적이고 공격적이고 열심히 살았다고 해도 어떻게 보면 뭐 대충 살았다는 말이 훨씬 더 많고 어떻게 보면 뭐 대충 살지도 않고 살 수 없으니까 그냥 살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나고 와서 보니까 내가 왜 그렇게 밖에 살 수 없었는가 하면 내한테 왜 내가 왜 인생의 사람으로 태어났을까? 그리고 내가 왜 대한민국에 이렇게 태어났을까? 하는 것에 대한 물음을 한 번도 못 던져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내가 내 인생이 왜 태어났을까 하는 것에 대한 물음표를 던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왔었어요. 근데 물음표를 던지고 나서 보니까 내가 왜 태어났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점점 고민하게 되고 그것을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왜 태어났을까? 참 대답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태어났죠? 물었을 때 나는 뭐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은 많았는데 정말 구체적으로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 인생의 목적이 뭔지를 분명히 답해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음표를 한번 던져보세요. 내가 왜 태어났지? 내가 태어난 인생의 목적이 뭐지? 이게 분명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너무 쉬워집니다. 그 비운의 마라토너 선수가, 리마라는 선수가 자기가 그 시간에 골인 지점에 인생 목표가 없었다면 아마 대부분 거기서 포기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리고 골인해서 3등으로 골인했다 하더라도 자기는 그 자기 인생에 대해서 너무 좌절했을 거예요. 1등으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원망도 많았을 거예요. 왜 하필이면 그 시점에 그 사람들이 내 인생을 가져나가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것은 거의 뭐 4년마다 한 번씩인 거니까 어쩌면 자기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기회예요. 그런 기회에도 불구하고 놓치고 났으니까 얼마나 후회되고 원망이 되겠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자기가 그 마라토너로서의 분명한 목표가 있었을 거예요. 이런 것처럼 사람으로 그 태어난 것에 대한 분명한 목표, 목적 이게 있으면 나머지 것들이 좀 쉬워져요. 원망도 사라지고 종말 원조들에 대한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도 되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저는 왜 태어난지를 저를 몰라가지고 많이 방황했던 사람이고 인생의 허송세월을 많이 보냈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저보다 훨씬 적고 또 살아갈 길이 많으니까 왜 태어난지에 대한 인생의 목적을 좀 분명히 답을 가지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 이제 물컵이 있습니다. 물컵. 여기 이제 종이로 만들어졌는데 왜 이렇게 종이컵을 만들었을까? 이 종이컵을 만들었을 때는 이 컵을 만들어야 되는 사람의 생각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만들어졌는 게 아니고 이 종이컵이 물을 먹는데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먼저 있었기 때문에 이 종이컵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책상과 글상 있죠? 분명히 어떤 사람의 머릿속에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이제 뭐 카메라든, 그 다음에 뭐 볼펜, 모든 것들은,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나름대로의 목적이에요. 근데 이 볼펜을 우리가 이렇게 좋은 말을 이렇게 기록하거나 적거나 이렇게 할 때는 이 볼펜의 값어치가 대단히 좋죠. 자기 값어치 100% 활용하는 거죠. 근데 이 반대적으로 이 볼펜을 가지고 뭐 옆에 지나가는 사람을 뭐 이렇게 찌른다든지 또 이걸 가지고 뭐 땅을 파는 데 쓴다든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 볼펜의 값어치는 볼펜으로서 태어난 값어치는 못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물을 마시고 난 뒤에 빈컵이 생기면 재활용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재떨이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컵 입장에서 보면 맑은 물이 들어왔을 때는 자기가 굉장히 행복하게 합니다. 여기에다가 재떨이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 컵은 너무 원망스럽죠. 속상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인생에다가 본래의 목적을 담게 되면 인생이 너무 행복하고 저절로 행복하고 아름다울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본래의 목적이 아닌 것을 자꾸 담게 되면 아무리 좋은 걸 담아도 만족이 안 됩니다. 이 컵에다가 황금을 담는다고 만족이 되겠어요? 이 컵에다가 무엇을 담나 만족이 되겠어요? 이 종이컵으로 물컵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물을 담아야지 100% 만족이 돼요. 나도 그 문경에서 태어나서 이제 왔으니까 사람으로서 태어난 어떤 목적이 있을 텐데 여기 분명히 뭐 뭔가를 잘 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뭐 좋은 걸 안 담고 맨날 이렇게 담배나 담고 술이나 담고 뭐 한번 우리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 이제 술 먹을 때 술만 먹나? 안주 먹잖아요. 그죠? 안주 그게 뭐 막창하고 뭐 이렇게 곱창하고 한꺼번에 막 섞어서 위장 안에 들어가 있으면 위장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음식물을 한번 생각을 상상해 보세요. 어떤 느낌이 들까? 그 위장이 그런 게 들어왔을 때 그래도 감당하고 받아주니까 가능한 일이지만 여러분들 그걸 끄잡아내고 그냥 그대로 먹으면 먹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맛있는 거라고 그냥 각게 이렇게 넣으니까 그나마 그래도 이해는 되지만 위장 안에 들은 것을 그대로 다 끄집어내서 먹으려고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좋은 거다. 그래서 유일하게 있잖아요. 사람이 이번 희한하게
그러니까 이제 입은 좋은 것만 먹어야 되죠. 또 코는 좋은 것만 마셔야 되죠. 숨을 좋은 공기를 마셔야 되죠. 눈은 또 좋은 걸 봐야 되잖아요. 귀는 어떻게 돼요? 좋은 소리를 들어야 되죠. 그렇게 되면 사람한테 담겨지는 것들이 정말 좋은 것들만 담겨지고. 저는 이제 제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부터 좋은 걸 보게 되고 좋은 기운을 먹게 되고 그 다음에 좋은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내 안에서 좋은 것들이 많이 담겨져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래도 이렇게 나가면 동화라는 얘기 가끔 들어요. 참 좋다, 피부 좋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좋은 걸 먹으니까 좋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좋은 걸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분명히 만들어진 목적이 있을 텐데 그 목적을 한번 좀 분명하게 내가 물음표를 던지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요. 그래서 이 물음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행의 길을 걷기도 하고 또 좋은 스승을 만나기로 애쓰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처님을 만나러 가기도 하고 하느님을 만나러 가기도 하고 또 공자님을 만나러 가기도 하고 여러 분을 이제 만나러 가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요. 여러분 인생의 탓을 한번 내릴 수 있는 한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탓을 내릴 수 있는 사람. 통상적으로 그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탓을 내리고 하는 사람을 언제 생각하게 되면 현재 이제 여러분들 때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인생의 탓을 내리려고 어떤 사람을 찾는다면 주로 이제 배우자를 많이 찾습니다. 배우자. 그래서 여자분들은 이제 좋은 남자 만나면 저 사람한테 내 인생의 탓을 내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할 수도 있고 또 남자분들은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면 저 인생에다 저 여자에게 내 인생의 탓을 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막상 탓을 내리고 나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수명 씨가 왔는데 결혼한 지 2달 만에 싸웠다고 그러더라고요. 인생의 탓을 내리려고 만났는데 2달 만에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인생의 탓을 내린다는 것은 참 만족이 오는데 탓을 내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달려가게 되는데 물론 이제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자기 인생의 탓을 내리는 거죠. 근데 정말 더 좋은 것은 좋은 한 사람을 만나서 자기 인생의 탓을 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내 인생의 탓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지금 제가 78년도에 만났으니까 한 36년째 정도 됐죠, 그죠? 그렇게 해서 그분을 계속 이렇게 내 인생의 탓을 계속 따라오게 됩니다. 그분을 따라오면서 그 인생을 이렇게 탓을 내게 되니까 탓을 내고 난 인생은 그렇게 고민할 일이 별로 없죠, 그죠? 힘든 일도 별로 없고 불행한 일도 별로 없고 항상 좋은 일만 생겨요. 그래서 한번 결혼을 하는 것도 인생의 탓을 내리는데 여러분들 인생에서 정말 인생의 탓을 낼 수 있을 만큼 좋은 사람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결혼의 비밀을 한 가지 좀 얘기를 해보면 이래요. 숫자로 한번 이렇게 풀어보면 3이라는 숫자와 4라는 숫자가 더해지죠. 남자와 여자가 더해지면 7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혼 생활은 많은 사람들이 결혼 생활은 3 더하기 4 이퀄 7. 그래서 7이라는 결혼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태어나는 게 이제 아이가 태어나요. 그래서 7이라는 아이 속에 있으면 남자든 여자든 아내든 남편이든 의견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7이라는 속에는 3을 빼면 4가 나오고 4를 빼면 3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 때는 7이라는 속에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어. 근데 이제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면 나를 빼는 거야. 결혼이라는 7 속에서 나를 빼는 거야. 3을 빼는 거야. 그러면 4만 남고 4를 빼는 거야. 그럼 3만 남고 이런 거지. 그러니까 항상 있잖아요. 개밥의 도토리처럼
이렇게 섞이긴, 한 그릇 속에 섞이는데 완전한 연합체가 되지 않아요. 완전한 연합체라고 좀 볼 수 있는 것은 그 한 컵 속에 들어가 있는 개밥하고 도토리하고 이런 개념보다는 이 컵 속에서 낙동강물하고 한강물하고 섞이는 것하고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좀 좋겠죠.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은 성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컵 속에다, 결혼이라는 컵 속에다가 한강물하고 낙동강물하고 넣으면 이게 섞여서 구분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헤어질래 헤어질 수는 없어요. 이혼이라는 생각을 안 하게 돼요. 그런데 한 그릇 속에다가 개밥도 넣고 도토리도 넣고 넣으면 개밥 빼고 나면 도토리만 나고 도토리 빼고 나면 개밥을 넣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혼하면서 서로 의견이 달라지면 내 걸 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결혼 생활이 요즘 살다 보면 이거 아닌데 싶으니까 이혼하게 돼요. 이혼해서 다른 사람 만나면 또 그런 게임을 하고 있으니까 또 빼는 거야, 서로를. 그렇게 되면 또 남는 것을 서로 각자만 갖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그 하나 말씀을 팁으로 드리자면 그 3 더하기 4 이코르 7 속에서 결혼이라는 것을 꿈꾸지 말고 3 곱하기 4 이코르 12가 돼요. 12. 12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12이라는 숫자 속에는요 3을 뺄 수도 없고 4를 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12에서 3을 빼면 9가 나오고 4를 빼면 8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못 빼는 거죠. 빼지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하고 만나서 결혼하는 것은 3 곱하기 4 이코르 10이라는 숫자 속에서 우리가 함께 사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쉬워요. 저도 이제 우리 집사람을 90년도에 결혼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오직 한 사람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뭐 지겹지 않게 그렇게 살아오고 있는데 그 처음에는 그걸 잘 몰라가지고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머릿속에서 헤어질까라는 생각도 많이 해봤어요. 그리고 저는 결혼을 해서 그런 한 10년 동안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헤어지는 것도 뭐 쉬웠지 뭐. 한번 뭐 헤어지면 되잖아. 그런데 내가 이제 이 결혼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된 것은 3 더하기 4가 아니고 3 곱하기 4라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 한 통 속에 들어가게 되니까 더하고 빼고 이런 거는 없더라고. 그러니까 화가 나도 뭐 내 혼자 빼야 되겠다. 그럼 네 혼자 나가라. 이런 개념이 없어졌어요. 또 화가 나서 싸우긴 싸우는데 또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또 쉽게 지나가고. 그래서 지금은 정말 우리 집사람하고 내하고는 이렇게 사랑한다는 표현은 잘 안 하지만 한강물하고 낙동강물하고 섞인 것처럼 이렇게 한 컵 속에 들어가 있으면서 구분해내려야 구분하기가 좀 어려워. 그런 지경까지 돼서 이제는 뭐 팔자가 굳어졌지. 근데 참 좋아요. 편하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좀 개념을 좀 여러분도 결혼의 개념을 한번 가져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내가 질문을 하나 던졌는데요. 인생은 왜 만들어졌을까라는 목적인데 제가 알고 있는 답은 썰라고 경상도말 썰라고 왜 만들어졌을까? 내가 알고 있는 답은 썰라고 근데 쓰여져야지 쓰여져야지 사람이 살아있는 가치도 생기고 보람도 생기고 이렇게 그래서 사람이면 누구나 다 한 번쯤 자기 자신을 잊고 쓰여질 때가 있어요. 보통 평상시에는 자기 자신을 잊을 만큼 쓰여질 때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특히 연애를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선물도 하고 선물도 받아보고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혹시 연애하다가 본전 생각나면 사랑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해. 내가 정말 좋을 때는 있잖아요. 선물을 해줘도 돈이라는 개념, 아깝다라는 개념이 안 생겨. 그럼 어느 날 가가지고 있잖아요. 사랑이 식잖아. 그럼 이걸 좀 해주라 하면 아까운 거야. 그러니까 내 안에서 계산기가 돌아가면 사랑이 끝났다. 그래 생각하고 딴 길을 쳐다보면 어떻게 되냐. 자기 자신이 처음에 너무 쓰여질 때는 쓰여져도 쓰여진다는 느낌도 없어요. 이 느낌을
언제 가장 알 수 있는 거냐면 특히 여자분들한테는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결혼을 해서 아기를 놓게 되면요. 24시간 써야지. 금방 난 아이는 엄마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어제 뉴스 보셨지만 한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둘이 너무 사이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럼 막 싸우고 이러는 차에 아이를 입양시키냐 마냐 뭐 이렇게 하다가 그만 성질이 나가지고 여자가 이제 집을 나가게 되고 누가 먼저인지 모르겠는데 남자는 이제 군인이니까 훈련을 8주 받은 거야. 남자가 훈련을 8주 가고 그 사이에 여자는 집 나와버리고 애가 11개월 된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훈련을 다 마치고 와서 이렇게 와서 보니까 애가 죽어있는 거야. 왜 죽어있는가 하면 굶어서. 그러니까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으니까 11개월 된 아이가 자기가 혼자 뭘 해먹을 수 없잖아요. 근데 하물며 금방 태어난 아이는 어머니가 절대적인 거야. 자기 목숨과도 같은 거죠. 여기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기를 금방 낳은 어머니는요, 자기 일이 없어요. 24시간 자기 일이 없어요. 자다가도 애가 오면 금방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젖어주고, 아프면 업고 병원까지 뛰어가기도 하고. 그럴 때요, 무려 24시간을 자기 시간이 단 1분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그럴 때는요, 자기가 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어느 날 돼서 이제 아이가 크잖아요. 그러면 이제 4살, 5살 되면 이제 유치원에 가요. 우리 집 사람들이 그때 가장 제일 섭섭했어요. 애가 있잖아요. 엄마 보고 손 빠이빠이 흔들고 가는데, 너무 자기가 지금까지 엄마가 모든 것이었는데, 빠이빠이 하고 가니까 자기의 가치가 갑자기 사라져요. 존재 가치가. 그래서 여자분들이 이제 우울증이 가장 많이 올 때가 그 첫째 아이가 유치원에 가거나 어린이집 갈 때 가장 많이 온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존재 가치가 쓰여질 데가 없으니까. 그럴 때쯤 되면 이제 남자들은 사회에서, 직장에서 이제 대리 과장을 맡습니다. 그때쯤 되면 이제 남자들도 사회에서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애는 엄마 품을 떠나서 가버리고, 남편은 직장 생활에서 열심히 잘 살고 있고, 그때 이제 부인은 집에서, 그럼 나는 뭐지? 존재의 정체성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쓰여질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한평생 살아야 되는데 쓰여지는 것이 인생의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쓰여지기를 간절히 원하면 참 좋지 않겠나. 그런데 이제 쓰여지는 것도 두 가지죠. 좋은 데 쓰여지거나 나쁜 데 쓰여지거나 또 자기를 위해서 쓰거나 남을 위해서 쓰거나 두 가지. 그런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여질 때는 보람이라는 게 없어.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배가 고파가지고 있잖아요. 집에 가서 라면 막 끓여 먹잖아. 근데 그게 뭐 행복하나? 보람 있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런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라면을 끓이잖아. 보람도 있고 행복도 있고. 그래서 내가 쓰여질 때 누구를 위해서 쓰여지는가? 그리고 좋은 데 쓰여지는 나쁜 데 쓰여지는가? 항상 길은 인생의 길은 두 가지 길이에요. 긍정이나 부정이다. 항상 길은 두 가지입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책을 하나 쓰면 책 제목을 하나 좀 만들어 놔야겠다 하고 만들어 놓은 책 제목이 인생은 선택의 연습이다. 그 제목을 만들어 놨었는데 아직까지 책을 못 쓰고 있어요. 항상 선택의 연습. 지금도 내 얘기를 잘 들을까? 그냥 뭐 듣지 말까? 어떻게 할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게 이제 항상 선택의 연습이에요. 엄마가 뭘 시키잖아요. 그럼 할까 말까? 기분 좋게 할까 안 좋게 할까?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여질 때 쓰여지는 때가 가장 인생이 행복하다. 이걸 꼭 기억을 하고 내 자신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보다는 이 사회를 위해서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우리 이 세계를 위해서 쓰시면 너무 좋지 않겠나. 그 한석헌 씨가 쓴 시 중에서 그게 그런 사람을 뭐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저는 이제 그 시를 참 좋아하는데 참 이렇게 그런 사람을 가지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물에 빠졌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구명보트를 내밀면서 너만은 살아라고 할 사람을 그대는 가져가라. 뭐 이런 의미. 근데 저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가졌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김영환 박사도 저하고 이제 같이 산지 아주 오래됐는데 만약에 물에 빠졌다면 내 구명보트를 우리 김영환 박사한테 내밀어 주면서 너만은 꼭 살아야 되지 않느냐. 저한테 이제 그런 사람이 많아졌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에서도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인생이 저절로 행복해지죠. 그리고 누군가가 너만은 살아다오라고 얘기해 줄 사람이 있으면 참 좋죠. 그래서 첫 번째 질문, 내가 인생에 왜 태어났을까 하는 것에 대한 물음표를 꼭 던져보시고 답이 잘 안 나오면 우리 김영환 박사도 좋고 우리 윤자진 선생님도 좋고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 그리고 혹시 또 제 답을 듣고 싶으신 분 있으면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답을 들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쓸랍고 이 말은 꼭 좀 기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두 번째는요. 저는 이제 보험회사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보험이라는 것은 이제 위험을 어떻게 해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 제도적으로 준비를 해서 해결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인생의 생로병사에 관련된 것들을 굉장히 많이 좀 다루고 있고 실제로 보기도 하고 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인생의 문제를 물으면 대부분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가 생로병사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로병사의 문제가 있다. 물론 이제 병들고 또 준비 없이 오래 살고 또 가족 중에 누군가가 돌아가시고 또는 장애를 입고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생의 큰 문제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근데 이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참 아이러니한 얘기인지도 모르겠지만 이거는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요 살아있는 거라면 누구든지 다 가져요. 소나무는 암이 없을까요? 소나무에도 암 때문에 있어. 송아지는 안 그럴까? 개는 안 그럴까? 바퀴벌레는 안 그럴까? 살아있는 모든 것은 생로병사의 문제를 다 가지고 있어. 이건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지. 정말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내 인생이 제대로 길을 가야 되는데 제대로 길을 가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예요. 내가 제대로 쓰여야 되는데 제대로 쓰이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뭐 장애인이라고 해서 문제 있습니까? 없어요. 정상인이 보기일 때는 장애인이 문제일 수 있지만요. 장애인을 볼 때는 오히려 정상인들이 더 문제일 수 있어요. 여기 이제 대구대학교에 가면 부설학교에 그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는 거면 걔네들이 밥을 먹는데요. 어떨 때 밥을 먹는 거면요. 밥은 밥대로 먹어요. 반찬은 반찬대로 먹어요. 밥은 계속 밥만 먹는 거예요. 밥 다 먹고 나면 그다음 또 반찬 또 계속 먹어요. 우리가 보기 문제잖아요. 그런데 뱃속들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로병사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그거는 우리가 문제가 아니고 그건 살다 보면 발견할 수 있는 일이고 그런 거야. 그런데 그걸 문제라고 인생에 매달리고 있으면 시간이 많이 허비돼요. 시간이 많이 허비돼요. 그게 뭐냐겠어요. 먹고 사는 문제, 그 다음에 뭐 병에 걸리는 문제, 죽고 사는 문제, 이런 문제에 인생이 한번 피를 곱혀서 그게 매달리게 되면 인생이 다 소비되는 거예요. 철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철학하시는 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천 년 동안 철학을 했지만 답을 못 냈죠. 답이 없어요. 왜? 답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생로병사 문제는 이거를 초월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초월해서도 안 되는 문제.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지. 돈이 없으면 버려야 돼. 그런 문제지. 암이 있으면 고쳐야 되는 거지. 그 암 없으면 어떻게 해? 할 수 없지. 꼭 사람만 암이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짐승들도 다 암이 있어. 이거를 문제라고 생각을 안 했으면 정말 좋겠어. 이거 말고 다른 문제. 그런 것들은 살아있으면 그냥 다 있는 것들이라. 그리고 죽고 나면 다 없어질 것들이라.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죽고 나면 내가 학교 다닐 때 공부가 정말 하기 싫어가지고 정말 저 북한 놈들 뭐하면 안 치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 힘든 거, 먹고 사는 문제 힘든 거, 그 다음에 뭐 이런 거는 죽어보면 다 끝나는 문제들이야. 그건 살아있으니까 그건 다 있는 것들이. 좀 있으면 춥잖아. 추우면 이제 옷 따뜻하게 입어야 되지. 그리고 감기에 많이 걸리고. 그건 당연한 거야. 인생의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만날 것을 못 만나. 가야 될 길을 가지 못하는 거. 이게 문제야. 그것 때문에 되게 다 못 가거든. 뭐, 암에 걸렸으면 암에 걸린 것 때문에 못 가고, 뭐에 아프면 아프다고 못 가고, 가야 될 길은 못 가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부족하시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머리가 나빠가지고, 그런 문제는 좀 고민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보험회사에 와서 보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너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대책적으로 준비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기보다도 그거는 자연스럽게 인생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사람이 익사하는 것은 물에 빠지기 때문이 아니라 빠져나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빠질 수 있어. 빠질 수 있는데 죽는 사람은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사람이 죽는 거예요.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부딪혔을 때 어떤 사람은 거기서 잘 빠져나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못 빠져나와. 못 빠져나오니까 시간만 가는 거예요. 그 시간이 가고 나면 뭘 못하는가 하면 내가 쓰여지지 못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고민하고 있으면 그 고민 때문에 1시간 동안 내가 쓰일 데가 없어요. 그래서 생로 병사가 인생의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을 꼭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가 소개서를 쓸 때 나는 맹물인 사람이다 이렇게 썼고요. 또 나는 참 사람을 좋아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내 먹이사슬에서 가장 높은 곳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존심보다는 사람이 더 소중하니까 자존심을 쉽게 내려놓을 수가 있고, 권력보다도 사람이 더 소중하니까 권력도 쉽게 내려놓을 수가 있고, 돈보다도 사람이 최고 먹이사슬 위에 있으니까 돈도 쉽게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내 인생의 먹이사슬에서 가장 꼭대기에 있는 것은 뭘까 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면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왜 내 인생을 내 자신을 물이라고 제가 물이 되고 싶다라고 얘기했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물은 이렇게 보면요, 자기 주장이 없어요. 자기 주장. 어떻게 보면 세상을 살면서 자기 주장이 없으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바보 아니야? 병신 아니야? 이렇게 생각되어질 수 있는데, 자기 주장이 많아지면 상대방이 편안하지 못해요. 이제 우리 집사람이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면, 뭐 이렇게 싸우잖아요. 싸우면 저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답변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합리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내 주장이 맞죠. 근데 상대방은 우리 집사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집사는 늘 하니까 내가 뭘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 봐라 또 가르치려고 나오나. 그래서 저는 우리 집사람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면 내가 주장이 나요. 내가 안다는 것 때문에 그 안다는 것으로 인해서 주장을 만들어서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내한테 대해서 편안함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늘 불평불만하고 우리 집사람이 없었죠. 어느 날 내가 이거 내 것도 아닌데 원래 태어날 때 내가 뭐 똑똑하게 태어난 것도 아니고 책을 읽어서 아는 것도 아니고 태어날 때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살아오면서 뭐 이런저런 주소들은 뭐 그거 가지고 내가 풍물을 얻는 거잖아. 근데 그건 사실은 내 것도 아니거든. 누구로부터 들어서 나가는 거니까 내 것도 아니지. 근데 그걸 내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상대방한테 얘기하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짜지 가짜. 진짜예요. 남의 것을 들어온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있는 걸 얘기해 줬어요. 나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얘기를 못하는 사람이고 항상 이렇게 들은 것을 가지고 잘 합리적으로 만들어서 포장해서 얘기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집사람이 늘 가슴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랬었죠. 물은요, 이 동그란 데 당기면 동그래지고요. 네모진 데 당기면 네모지고 삼각형에 당겨지면 삼각형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피트병은 사각형이니까 사각형 모양이다. 용큼은 동그라니까 동그란 모양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원하는 사람이면 참 좋잖아요. 상대방은 동그란 사람을 원하는데 내가 삼각형으로 하게 되면 계속 찔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나든 저런 사람을 만나든 물과 같은 사람이 되면 상대방하고 쉽게 친해질 수도 있고 연하게 될 수도 있고 평화가 올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왜 남한과 북한이 저렇게 대립을 있고 또 왜 정치에는 보수, 진보 이렇게 갈라져 있고 이게 집에 가서도 왜 부모 자식 간에도 갈라지고 부부지간에도 왜 갈라집니까? 자기 것을 주장해야 됩니다. 오늘 이제 점심 때 제가 장인어른 생신을 해가지고 모여서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큰아들하고 장인어른하고 정치 얘기가 나오니까 안 하는 거야. 큰아들은 좌파 쪽, 진보 좌파 쪽이 강하고 장인어른은 보수 우파 쪽이 강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밥 먹다가 정치 얘기가 나오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치 얘기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갈라졌습니다. 근데 그 정치가 자기 거냐? 그것도 아니잖아. 그렇죠? 우리나라가 뭐 처음부터 민주주의 아니었잖아요. 처음부터 뭐 공산주의 이런 게 있었던 거 아니고 우리나라 조선시대로 가면 뭐 그런 거 관계 없는 나라였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되니까 그 아는 것을 가지고 내만의 어떤 틀을 만드는 거야. 그 틀을 만들게 되니까 상대방한테 좀 불편함을 가져다 주는 그런 일이 생겨요. 자동차가 있는데요. 자동차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우리 자동차 엔진. 엔진. 우리 뒤에 앉은 친구 남자들. 제 기능을 다 기능을 다 하는 거. 그 자동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벤츠 시리즈 700 시리즈를 있잖아. 한 대씩 선물 줬어. 좋죠? 근데 그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없어. 어떻게 할 거야? 시속 15km로 끌고 갈 수 있을까? 신호등이 왔어요. 브레이크가 없어. 시속 15km 달려. 빨간불이야. 그도 시속 15km 가야 되잖아. 자동차의 기능 중에서 뭐 여러 가지 기능도 있지만 다 중요하죠. 근데 꼭 있어야 될 기능이라면 브레이크가 아닐까. 이 브레이크는 자동차를 제한하는 게 아니고 자동차를 자유롭게 해요.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동차를 고속도로에서 시속 150km까지 올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브레이크가 없으면 자동차를 여러분이 시속 5km도 못 가요.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에
시속 200km도 넘고 300km도 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자동차를 제한하는 브레이크는 굉장히 불편한 거지. 너무너무 불편한 거죠. 그죠? 왜냐하면 자동차는 달리고 싶은데 기름 자체가 달리는 기름이잖아요. 근데 자꾸 이제 쓰라고 제한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편한 거죠. 사람으로 태어나서 다 달리고 싶죠. 그런데 내 인생에 브레이크가 있는 사람은 자유로지. 이게 역설 같은데요. 완전한 구속 속에 완전한 자유가 있다는 말을 하거든요.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없으면 달릴 수가 없어요. 내 인생에도 브레이크가 없으면 달리지 못해요. 나는 내 인생에 우리 집사람이랑 브레이크를 해가지고 잘 달리고 있는데 안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아요. 정말 내 마음대로 살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취미생활은 등산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 때까지 산악회를 했으니까 등산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한강 이남에 웬만한 산은 다 그래서 주말에 이제 문경에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대구에 오시면 나는 이제 금요일날 저녁이나 토요일에 이제 새벽에 되면 짐 싸러 이제 산에 가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내보고 저놈 자식, 저놈에게 산귀신이 부탁했어. 그 정도로 내가 산을 좋아했어. 요즘도 산만 보면 가슴이 막 뛰어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살 수 있을 때가 이제는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이 우리 집사람을 만난 것이 나는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에 브레이크가 생겼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인생에 브레이크를 하나씩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인생이 참 제한이 올 것 같은데 굉장히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그렇게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참 내 자신에 대해서 정확한 위치라고 해야 되나? 내 자신의 어떤 정체성, 위치, 좌표 이걸 내가 무엇을 보고 내가 알았느냐면요. 어느 비 오는 날에 이렇게 우리 집 마당에 이제 집에 가면 굉장히 있는데 비 오는 날에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지렁이다. 근데 이 지렁이가 햇빛이 바짝 나는 상태에서 보니까 이 지렁이가 바짝 말라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 온 뒤에 햇볕에 나온 지렁이 보고 나는 내 인생의 위치를 알았어요. 지렁이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땅 속에 있어요. 근데 이제 비가 오니까 축축하니까 땅 밖으로 나간 거예요. 비가 그치면 다시 땅 속으로 들어가야지 자기 인생이 행복해지는데 땅 속으로 안 들어가고 그냥 그대로 밖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햇빛이 비치니까 지렁이는 땅콩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햇빛이 비치니까 다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나중에 되니까 완전히 바짝 말라가지고 자기 위치를 떠나면 저렇게 바짝 인생이 바짝 말하는 거구나. 그때 내가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나는 사람이잖아. 나는 사람인데 처음에 나는 열등감이 많았던 사람이었으니까 뭔가 이렇게 좀 크게 되고 싶고 남들한테 뭐 자랑거리가 되고 싶고 그래서 호랑이 같은 사람, 코끼리 같은 사람, 독수리 같이 막 높이 날고 그런 사람 되기를 원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한때 방황할 때 가장 즐겨 읽었던 책이 뭐냐면요. 무협지였어요. 무협지 읽으면 좋잖아. 아주 뭐 이렇게 자기가 능력이 하나도 없었는데 어느 날 기연을 탁 만나가지고 대단히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지. 그래서 무협지를 즐겨 읽었어요. 그런데 비 온 뒤에 햇볕에 나와서 바짝 말라있는 지렁이를 보고 내가 위치를 이탈했던 사람. 그러니까 물고기는요. 물을 벗어나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숨을 쉬어 곤란할 수밖에 없어요. 물고기가 살 곳은 물이 자기 위치고 사람이 살 곳은
이 땅 위에서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 그게 삶의 자고식. 그래서 옛날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랬잖아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인간은 혼자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사회적 동물이다. 근데 나는 남들보다 같이 살려고 하지 않고 남들보다 특별하게 뛰어나야 되지. 내 열등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게 위치가 이탈됐다는 것을 내가 못 느낀다. 그런데 내가 특별하게 되려고 하면 될수록 내가 위치 이탈되니까 더 햇볕에 가까운 지렁이처럼 더 맑아져요. 인생이. 여유가 없고 말라져가는 거죠. 주변 사람들한테 짜증이 많이 나요. 여유가 없고 받을 수 없고. 그래서 야 이게 참 별것 아니지만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사람으로 살아야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내가 괴물처럼 산다든지 이렇게 아주 유능한 울버린이나 이런 어떤 그런 괴물처럼 산다든지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러고 싶은데 그거는 사람으로서 사는 게 아니라 괴물로서 사는 거예요. 위치가 이탈되는 거죠. 남편의 위치는 아내 옆에 있을 때, 아빠의 위치는 자신 옆에 있을 때, 자식의 위치는 부모님 옆에 있을 때 이렇게 이름이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편이라는 이름은 우리 마음으로 죽고 나면 내한테 남편이라고 불러줄 사람이 없어요. 내가 어릴 때부터 가장 많이 은혜를 받았던 분이 할머니셨는데 우리 할머니가 96세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대구에 이렇게 나왔을 때 자취를 했었는데 우리 아들 사는게 자취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할머니가 초에서 나오셨거든요. 67회인가 나오셔가지고 96살까지 우리 뒷바라지를 하셨으니까 할머니한테 자본이가 컸었죠. 그런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손자라고 불러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원래 연세가 83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아들이라고 불러줄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내 앞에서 사람이 떠나고 나면 이름도 하나씩 다 사라집니다. 자식이 없는 사람은 엄마 아빠가 될 수 없고 엄마 아빠가 없는 사람은 자식이 될 수 없고 그래서 인간은 혼자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함께 살려면 사람이어야 됩니다. 괴물 같은 사람은 함께 살기가 힘들어요. 내가 막 투시 능력이 있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잖아. 머릿속에 있는 걸 다 안다 생각하면 같이 살 수 있겠나? 그죠? 그래서 사람으로 사는 거. 콩은 콩이고 팥은 팥이고 사람은 사람이고 개는 개고 소는 소다. 사람으로서 사는 게 이게 가장 큰 행복인 것 같아요. 이거는 사람의 자리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거고 판다고 해서 팔려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두서 없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렇게 만나서 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참 행복한 일이었고 내가 태어나서 또 이렇게 쓰여질 수 있겠구나 하는 이 쓰이는 시간이 있어서 참 좋았던 시간이었고 또 여러분들의 인연이 또 오늘로서 이렇게 시작이 되어서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하고 인연이 함께 꼭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내가 인생을 조금 더 먼저 살았으니까 혹시 여러분들 걸어가는 길에 가시밭길이 있고 또 장애물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 쉽게 또 넘어갈 수 있는지 그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면 또 혹시나 또 내 지혜가 필요한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릴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럴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제 얘기를 이어서 마치고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고 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